암 괜찮고 말고. 안녕하세요. 닥터 이재순의 암과 면역 이야기입니다. 일전에 폐암의 일반적인 내용과 증상에 대한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오늘은 이에 이어서 폐암의 진단과 치료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폐암을 진단하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이제 엑스레이 장비도 있을 수 있고 CT 촬영도 폐암을 진단할 수 있고요. 이외에도 가래를 가지고 하는 검사인 객담 세포 검사, 기관지 내시경, 외부에서 바늘을 찔러서 하는 조직 검사인 세침 흡입 검사 등이 모두 폐암을 진단할 수 있는 검사 방법들입니다. 엑스레이의 경우 우리가 가장 일반적이고 가장 손쉽게 접근할 수 있는 폐암을 진단할 수 있는 진단 방법인데요. 사실 엑스레이를 가지고 폐암을 진단을 하려면 암의 크기가 어느 정도 이상 되어야 돼서 아주 초기에 암 크기가 작을 때는 엑스레이로 진단이 어렵고요. 또 심장과 겹쳐진 곳이나 아니면 갈비뼈와 겹쳐진 곳들에서는 초기에 엑스레이만 가지고 폐암을 진단하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이런 경우에 사용을 할 수 있는 검사 방법은 CT가 되고요. CT 중에서도 폐암을 효과적으로 진단을 하는 CT는 저설량 흉부 CT라는 게 가장 효과적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이 2년에 한 번씩 저설량 흉부 CT를 통해서 폐암 검진을 할 수 있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고위험군은 만 54세 이상이면서 흡연력이 30감년 이상인 분들을 의미합니다. 흡연력이라는 거는 내가 하루에 피는 담배 갑수에다가 몇 년 동안 흡연을 했는지 이 연수를 곱하는 거를 말을 하는데요. 예를 들면 하루에 담배를 2갑씩 피우시는 분이 20년간 담배를 피웠다 그러면 2 곱하기 20에서 흡연력은 40감년이 되는 거고요. 하루에 담배 한 갑을 피는 분이 30년을 흡연을 했으면 1 곱하기 30에서 30감년이 흡연력으로 계산이 되는 겁니다. 또 암이 어디에 위치했는지에 따라서 가래를 통한 가래 세포 검사로 암이 진단이 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런 경우에 가래 검사에서 암세포가 나왔을 때는 암을 조기에 진단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습니다. 또 병변이 CT나 엑스레이 상에서 확인이 되지만 기관지 내시경으로 접근해서 확인하기 어려운 위치에 있을 때는 바깥쪽에서 바늘을 통해 조직을 띄어내서 조직 검사를 하는 세침 흡입 검사도 가능합니다. 만약 이런 방법들로 폐암이 진단이 되셨다면 정확한 폐암의 병기를 확인하기 위해서 뼈 스캔을 찍어 본다거나 뇌 MRI나 핵의학 검사의 하나인 페트 검사 등을 통해서 최종적인 암의 진단이 이루어지게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폐암의 치료는 다른 암처럼 환자의 상태나 암의 병기에 따라서 치료 방법이 결정이 되게 되는데요. 먼저 폐암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비소세포 폐암의 경우에는 폐암이 진단되셨을 때 기수가 1기나 2기일 경우에는 1차적으로는 수술이 치료의 원칙이 됩니다. 절제 후에 시행한 최종 병리 검사를 가지고 추가적으로 항암이나 방사선을 할지가 결정이 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단 이 비소세포 폐암도 3기부터는 병변의 크기나 림프절 전이 여부에 따라서 치료 조합이 달라진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반면 소세포 폐암은 항암 치료, 항암 화학요법이 1차적인 치료 방법이다라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소세포암은 자라는 속도가 매우 빠르고 진단 당시에 수술이 불가능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1차적으로는 항암요법을 선택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요. 단 이 소세포 폐암의 경우에는 항암이나 방사선의 치료 반응이 매우 좋은 암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이 소세포 폐암은 전체 환자의 약 15% 정도가 뇌에 전이가 된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예방 차원의 예방적 전뇌 방사선을 시행을 하기도 합니다. 수술의 경우 암의 위치나 크기 등에 따라서 수술 방법들이 차이가 나게 되는데요. 가장 큰 구분으로는 개흉술, 가슴을 열어서 하는 수술이 있고 절개 범위를 최소화해서 내시경을 통해 수술을 하는 흉곽경 수술로 나눌 수 있습니다. 또 어느 정도 띄어내느냐, 절제 범위에 따라서도 수술법이 구분이 되는데요. 암이 매우 작고 표면에, 즉 폐 바깥쪽에 위치를 하게 되면 부분 절제술의 일종이 쐐기 절제술을 시행하게 됩니다. 여기서 쐐기란 이렇게 원뿔 모양으로 병변이 있는 부분의 폐만 부분 절제를 하는 그런 수술법입니다. 만약 이런 쐐기 절제술만으로 수술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제가 아까 폐는 폐 옆으로 구분이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폐 옆보다 작은 단위인 분절이 있습니다. 이 분절 절제술을 시행을 하기도 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폐암이 어느 정도 크기가 돼서 분절 절제나 쐐기 절제로는 불가능하지만 특정 폐 옆에 국한이 되어 있을 경우에는 특정 폐 옆만 절제하는 옆 절제술을 시행할 수 있고요.
만약 암의 위치나 크기상 한쪽 폐를 전체를 절제를 해야 될 때는 우측이나 좌측 폐를 전체 절제를 하게 되는데요. 당연한 이야기지만 절제 범위가 커질수록 예후도 그만큼 안 좋고 회복에 걸리는 시간도 더디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오늘은 폐암의 진단과 수술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았는데요. 폐암은 조기 진단과 치료가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증상이 있을 때는 반드시 검사를 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이상 암과 면역 이야기의 이재순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